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을 때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된 조퇴계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면요. 저는 독립출판의 영역에서 잡지를 만들고 있고요. 브로드컬리라는 잡지입니다. 지금 8년 정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출판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증권사에 잠깐 다녔고요. 미래에셋 증권의 리서치 센터 기업 분석팀에서 잠깐 몸을 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력 때문에 어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걸 여태까지 해온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오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이 프로그램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겪어왔던 일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린 이 시간이 작게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될 텐데요. 이거를 왜 고민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 이야기 많이 듣죠. 이게 저도 겪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말이고 공감이라기보다 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맞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은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삼았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나의 실력을 남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또 무엇보다 그 취미를 통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직업이 되다 보면은 실력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러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좋아했던 일을 직업으로 삼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년이 됐는데 만 4년 차 때까지는 사실 월 평균 매출이 약 1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게 버는 돈이 1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일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100만 원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할 수 있는 돈은 3, 40만 원 정도였고 이게 주었던 저에게 어떤 압박감이랄까요? 되게 두려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일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오늘까지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재밌게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브로드컬리를 만드는 조퇴계이고요. 저희 잡지 이름도 그렇고 제 이름도 그렇고 좀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한 번 더 써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 브로드컬리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서점에서 혹시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자분들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책은 저희 편집부에서 만든 책 중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책인데 제목이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의 가게들 하고 싶은 일 해서 행복하냐 묻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요. 조직 생활을 회사에서 하시다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본인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하고 싶었던 일, 카페도 있고요. 식당을 하시는 분도 있고 서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직에서 나와서 본인의 공간을 꾸려 나가시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지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는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 외에도 저희 편집부에서 지금 5종의 이 3년 이하 시리즈 책을 만들었고요. 빵집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주도로 이주하셔가지고 민박이나 카페, 식당 같은 가게들 운영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꼭 자영업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본인이 상상하던 하고 싶었던 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이런
그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라는 것도 있고요. 이 책 시리즈는 기존의 3년 이하 시리즈 공간에 좀 방점을 찍었다면은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3년 이하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을 취재를 하는 책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만족하고 계신지, 다른 일을 했었다면 어떨지 고민도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들을 물어본 책입니다. 이렇게 가구 디자이너 그리고 목수분, 이렇게 두 분을 인터뷰해서 책이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태 저희 활동을 소개를 드렸고, 저는 이 편집부에서 발행과 편집 업무를 맡고 있는 조태계입니다. 네, 안경과 옷이 동일하죠.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잘 빨아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발표 현장에 제가 혼자 있어서 혼자 웃고 있는데 같이 재밌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까지 이 꼭지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이게 어떤 의미로 저한테 다가오느냐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문장은 아마도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산다라는 문장과 같은 뜻일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개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증권사에 취업을 했었고 퇴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의 일로 먹고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 살게 된 시절,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좀 그 케이스 삼아서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증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다녔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4개월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수가 3개월이었기 때문에 정식 업무를 한 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렇게 금방 나올 거면 뭐하러 들어가냐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게, 사실 입사를 위해서 2년 정도 졸업을 미루면서 저는 딱 저 특정한 직종으로만 가지고 싶었어요. 장래 희망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이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사람들한테 읽어볼 수 있게 하는 일이 제 장래 희망이었어가지고 되게 어렵게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퇴사를 했습니다. 대략 한 4-5개월 만에 퇴사를 했고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커리어적으로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장래 희망을 가졌었다면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가게를 다니는 거였어요. 카페를 간다든지 빵집을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은퇴를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런 가게들을 분석해보는 일을 해도 재밌겠다라고 막연히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퇴사를 한 거는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회사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일이 힘들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배우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사업을 해도 이 정도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생각했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한 3-4년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힘들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힘들자라는 생각으로 되게 빠르게 퇴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한 1년 뒤에 저희 잡지 창간호가 이렇게 나왔고, 저기 오른쪽 위에 이제 하얗게 있는 책이 저희 책인데요. 이때가 아마 제가 책 만들기로 시작하고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대 근처에 있는 땡스북스라는 서점인데 모노클 위에 있죠, 저희 책이. 그래서 모노클보다 우리 책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막 SNS에 자랑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돈을 받고 책을 판 날 저희 디자이너가 남겨준 사진인데, 이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그 결과물을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준 거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 예상하시겠지만은 네, 이제 책을 만들고 나서 현실 자각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쌓여 있는 박스가 보이실 거고 그 위에 매트리스가 있는데요. 이 매트리스는 제가 잠을 자는 자리였고 이 책들은 제가 팔지 못한 책들입니다. 만드는 것까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파는 거는 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주변에 뭐 저를 격려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이 몇 권씩 사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만든 책의 수준이 제가 이 가게를 좋아하는 마음의 깊이만큼 높았지 못한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굉장히 절망스럽기도 하고 무서웠던 그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실력이랑 혹은 수준이랑은 정말 별개의 문제구나. 근데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그 허탈하다고 하는 건 좀 건방진 표현이고 되게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없구나. 네, 그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취재를 갔을 때 사람들이 제주도에 취재를 갔으니까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아, 제주도에 가서 일을 하는구나. 근데 실상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게 저의 제주도 취재할 때 2달 동안 썼던 교통수단인데 킥보드인데 이게 요즘 타고 다니는 그런 킥보드가 아니고 발로 차는 킥보드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청색 이 패브릭이 제가 비옷으로 입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 저렇게 이제 타고 취재 다니는 때가 이미 저도 30 이미 넘은 시점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점점 내가 응원받는 것조차 좀 죄스럽게 느껴지고 약간 스스로가 사기꾼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가장 그 일을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제가 가게를 취재하러 제주도에 간 거였는데 제가 점점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고 있더라고요. 라면이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은 가게를 다니는 거였고 가게를 다니는 일을 직업으로 삼겠다고 책을 만들었는데 점점 그 책을 만드는 일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라면을 먹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가게도 많이 못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일을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그 4번째 책이 제주도 책이었는데요. 이때 책까지만 발표를 하고 이제 지금이라도 다시 재취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사실 제가 그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 저와 그동안 4년 동안 함께 해줬던 디자이너가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별로니까 좀 바꾸자. 근데 저는 발행인으로서 계속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요구를 했었고 근데 마지막이니까 디자이너도 포트폴리오라도 삼을 수 있게 하고 싶은 디자인을 좀 이번에는 입혀볼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책까지 그 디자인을 다시 했거든요. 마지막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에게는 이제 구원이 되었고 책이 디자인이 아까 보여드린 거랑 좀 다르죠. 이 디자인으로 바꾸고 나서 매출이 대략 한 50배에서 60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주도 책 완성하기 직전에 매출이 29만 원이었어요. 번 돈이 29만 원이 아니고 당시에 29만 원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바꾸고 나서 가장 많이 매출을 올렸던 게 한 달에 매출이 2,4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제가 매출이 높아졌다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고 해서 내가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수준이 내가 직업으로 삼을 만큼의 높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처음에 1년, 처음에 3년, 처음 5년은 초보적인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하기 싫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좋아하는 일을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기를 내어서 본인께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셨다면은 당장 어렵다고 바로 그만두시기보다는 나의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꼭 찾아보시길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수준을 높이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은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찾으셔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본인에게 조금 더 허락해 주시고 기왕이면 어차피 힘들게 일할 거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힘든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네. 행복은 사실 되게 비싼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단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택은 시작일 뿐이고 그 시작한 과정 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는 것인데 그 여정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걸어간다면은 조금 더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날들 같이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